자, 오늘 이제 네 번째 이론 시간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일반 사람들한테는 뭐 별 게 없는데 우리 서예하는 사람한테는 이 부분은 꼭 알아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 여기는 이제 5번이잖아요. 제가 제일 처음에 필요한 부분 하나 뺐습니다. 그게 교재에서. 그래서 사자, 여, 서법, 유, 신마, 구별. 우리 일반적으로 서예하는 것과 정말 서예하는 것의 차이점이 뭔가 이거거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것이, 그냥 우리 이제 중국에는 실질 요즘 같이 좋은 필기구가 나오기 전에는 뭐 자기들 일반 필사예잖아요. 우선 자기들 뭐 써야 되니까, 지금처럼 볼펜 이런 거 없을 때니까. 그때는 필법이란 게 없었습니다. 우선은 필사의 목적이거든요. 그게 여기에 이제 사자입니다. 일반 글쓰기. 그 다음에 이제 서법이나 우리 서예는 차이점 뭐냐 이거죠. 그래, 지금 우리가 이제 비석 같은, 중국의 비문 같은 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만약에 비를 내가 하나 쓴다면은 아무한테 안 쓰잖아요. 그 시대 최고 명망 잘 쓴다는 분한테 부탁하지. 아무나 보고, 내가 비석 쓸게. 이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모든 법첩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남은 비석들의 비첩입니다. 물론 서첩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작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이제 글씨 쓰는 것과 서예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이건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일단은 그 해석뿐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제가 이제 일반적인 것은 여기 없습니다. 위에 이제 원문은 없는데 제가 그걸 넣었어요. 일반적인 글씨를 쓰는 것은 주로 실용적인 것에 목적을 둔다. 맞잖아요. 우선 필사의 목적이니까 그게 실용적이고, 서예는 사람들이 감상할 수 있는 하나의 예술로, 그것은 일정한 실용적인 가치 이외에 더 많은 예술 형식이 존재합니다. 요거 좀 보면 참 재밌습니다. 일정한 대상에 의자, 일정한 대상이라는 것은 작가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작품할 때 이게 어떤 식으로 내가 작품을 표현해낼까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냥 뭐 막연히 종이 위에 작품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내가 누구한테 글씨를 작품을 하나 쓴다, 누가 부탁들어 쓴다 했을 때는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누가 글 써달라 이러면은 절대 그 자리에서 거의 쓰는 일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두고 며칠간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쓸까? 저 사람의 성품이 어떨까?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은 그 사람 성품이 떠올라요. 그럼 붓을 들면은 그 사람이 정말 신기한 그 사람이 그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구나. 저는 누가 글 써달라 해갖고 붙들면 그 사람 대강 읽어냅니다. 참, 이제 내가 생전 안 봤던 사람이라도 성격이 어떻고, 뭐, 신체는 뚱뚱하고 마르고, 그거는 다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작품 누가 써달라 할 때, 그냥, 내는 절대 안 해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써줄까? 어떤 맛으로 쓸까? 그 다음에 근거를 어디에 둘까? 그걸 갖고 작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똑같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대상에 의지하여 뭔가 내가 하나의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무슨 작품을 할 때는. 거기 보면 이제 아름답게 할까, 단정하게 할까, 혹은 뭐 웅장하게 할까, 어떤 데 기운이 뭐 아주 맑게 할까, 아니면 용이나 호랑이나 위험을 가지고 막 움직이는 그런 맛으로 할까, 이런 것을 작품에다가 내가 어떻게 표현할까 하고 생각하면서 붓을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 꿋꿋한 기계로 근본을 삼고, 이게 이제 체와 용이거든요. 체는 근본이고 용은 쓰임이에요. 내가 어떠한, 만약에 여러분들은 이제 해설을 쓴다. 그럼 해설을 구양순을 바탕을 할까? 안정형을 바탕을 할까? 아니면 육조, 장명용을 바탕을 할까? 자기 공부한 것에 여러 가지 비첩을 공부했다면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번에는 어떠한
장명용비 쪽으로 한번 해볼까 하는 식으로 본인이 먼저 생각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뭐 막연히 우리 이제까지 그 중국의 이 대가들 작품들 보면은 물론 이제 왕이전 안정기 같은 분들은 일가를 이루신 분들은 자기 세계를 나타냅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는 어느 정도의 보면 적이 있습니다. 무슨 비피리로 썼다 하는 그걸 어떤 기록을 해요. 저희 은사님도 어떤 작품 보면은 이거는 뭐 정희합이 피리, 광개토대왕비 피리 이런 식으로 그걸 의미를 거기다 딱 씁니다. 내가 이러한 맛을 두고 작품을 썼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여기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반 글쓰기하고 서예하고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꿋꿋한 기계로 근본을 삼고, 꿋꿋한 기계라는 것은 이제까지 내가 배운 모든 것에 대한 그게 근본을 삼고 무수한 변화로 쓰임을 삼는 용을, 그 체화용이에요. 우리 인생살이도 다 체화용이 있습니다. 이로써 관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당에 들어가 귀신을 보는 듯 하게 하며, 사당에 귀신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내 작품을 누가 봤을 때 이 헷갈리는 거예요. 저 양반 어떻게 썼지? 하는 숙제로 캐슬 마크를 남겨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곡간의 살핌에 밑바닥에 보이지 않게, 제가 이것 때문에 이틀 고생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사관자, 사입묘, 견신, 규곡무저. 이게 규곡무저를,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몇 달 며칠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중국 친구한테 문자를 보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되노? 그랬더니, 만약에, 그냥 곡간이라는 것은 우리 옛날 같은 저는 참 거기에 양식이 얼마 있는지 남들은 모른다, 얘기예요. 그렇지만 나는 안다,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 양식이 바닥나나 안 나나 그런 것도 살피면서 글을 쓰는 그것을 설명했더라고요. 이걸 애를 먹었습니다, 이거 하는데. 그래서인지 거기에 내가 줄을 다루는 거 보면은 규곡은 복록을 살펴보는 것. 즉, 이제 곡은 곡식이잖아요. 곡식이고, 규는 살펴보는 거고, 무저는 이제 끝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쌀도가지에 쌀이 있나 없나, 끝이 나나 안 나나 그 살펴보는 그러한 심정으로 글씨를 쓴다. 이런 얘기를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야 상상의 세상을 떠오르게 한다. 그래서 관람자가 이 사람 글씨가 어떻게 썼지? 하고 늘 퀘스천 마크를 붙인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눈치 못 채지만 저는, 체본을 쓸 때 그냥 절대 안 씁니다. 절대 그냥 안 씁니다. 몇십 년 뒤에 후학들이 내 체본을 혹시나 왜냐면 여러분 갖고 있다가 세상에 전해질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누가 썼지? 어떻게 썼지? 이 퀘스천 마크를 늘 붙이게끔 만듭니다. 저는 절대 그냥 막 안 씁니다. 여러분들은 체본 쓸 적에 그냥 쓰는 것 같아요. 전혀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조금씩 다 틀리겠어요. 저는 딱 앉으면은, 만약에 이제 제가 체본 오늘 쓸 영국생 앞에 딱 앉으면은, 쟤를 딱 비워냅니다. 비워내고 영국생 입장이 딱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 손이 거기에 이제 따라줘요. 이 사람이 뭘 원한다. 그럼 손이 하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가능해요. 내가 글 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절대 글씨를 잘 쓰려고 하지 마라. 잘 쓰면 내가 존재하고, 잘 쓰는 마음이 없으면은 내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우리 팔은 내 시킨 대로 하지만 안 듣잖아요. 이거 듣으면 안 듣습니다. 팔이. 내 시킨 대로 한 것도 그걸 잘 써야지. 그럼 말 안 듣거든요. 이게 숙달인데 그 숙달을 넘어서면은 다른 세계가 나와요. 어떻게? 매를 버리면은 얘가 알아서 해요. 그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이게 정말 재밌어요. 근데 이걸 쭉 쓰면서, 이 페이지 좋다 생각했거든요. 두 번째, 이제 진시대 왕희지가 얘기했습니다. 서예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먹을 갈면서 정신을 집중시키고 마음을 고르게 하여 글자의 자형을 미리 생각하고 크고 작은 핵과 아래나 위로 향한 핵과
팽팽하고 바른 핵들을 움직여 기맥을 서로 연결되게 한다. 뜻이 붓보다 먼저 있게 한 연후에 서예를 쓰는 것이다. 만약 글자가 평평하고 주파 날처럼 상하가 반듯하고 앞뒤가 고르다면 이는 서예가 되지 않고 다만 점과 선의 연결해 놓은 것이다. 라고. 이게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들. 요즘은 이제 우리가 시간을 쫓겨다 보면 먹을 안 갈잖아요. 저희들 공부할 때 먹 갈았습니다. 하루 보통 2시간, 3시간 먹 가는 지금 갑니다. 먹 가는데, 그럼요. 우리가 글자 몇 자, 지금도, 저는 처음부터 제가 1988년도에 우리 은사님 처음 뵀거든요. 3월 첫 주 화요일부터 수업했습니다. 1988년도. 그때 이제 은사님이 강의를 하면서 제가 그날 첫 강의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강의를. 뭐냐면 첫날에 은사님께서 강의를 이제 흑판에는 하는 나는 여러분들한테 서예를 하는 방법론을 설명하겠다. 그게 제 무릎을 쳤어요. 이제 됐다. 방법만 알면 내가 실천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 다음에 일을 할 수가 있고 뭐든지. 그래서 은사님께서 그날 첫 강의에 나는 여러분들한테 서예를 어떻게 하는지 방법론만 설명하겠다. 그때 당시 우리 그 교재가 서법신의라고 중국 교재였어요. 중국 건지. 우리 그때 3년 동안 공부할 때 전부 다 원서를 가지고 우리 지금 강의를 했습니다. 우리 국내는 그때 이론 서적이 없으니까 그때. 그래서 그때 정말 무릎을 쳤어요. 이제 됐다. 이제 바른 길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때 은사님하고 했는데 은사님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부산서 맨날 저는 그때 통일호 타고 왔습니다. 그때. 밤차 침대 칸에 있었어요. 침대 칸 타면은 여기 새벽에 서울역에 새벽 5시인가 도착해요. 그럼 밑에 사우나 있었습니다. 사우나하고 선생님이 출근 7시거든요. 그럼 10시 반까지에 요 건국대 빌딩에 옵니다. 그래서 선생님 방에 3층에 계셨어요. 동방에서 4층에 있었고. 그럼 선생님 방 앞에 이제 계단에 앉아 있습니다. 선생님 7시에 1분도 어긋남이 없어요. 딱 옵니다. 인사하면 들어와 이래가 가면지 그때 선생님 사무 맨날 가시는 분은 그분이 또 음식을 아침에 과일하고 커피하고 다 들고 와요. 그걸 잊을 수 없는데 이제 은사님께서 내가 은사님한테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되지? 딱 그것은 이제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그때부터 이제 오늘 여러분들처럼 백자 학습을 시작했습니다. 책들만 무조건 100권을 써야 되겠구나. 그럼 백장 쓰려면 먹을 하루에요. 엄청 갈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딱 저거 일과표 쫙 나옵니다. 그럼 누가 찾아오면 어찌 됩니까? 못하는 강 이제 밤을 새웁니다. 그래서 저는 서실 만들면은 방을 먼저 만듭니다. 그 다음에 치사 도구를 먼저 거기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취침 도구를 거기다 놓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는 미안하지만, 1년에 하여튼 3분의 1은 집에 못 들어갑니다. 그때는 더 젊으니까 밤샘에 해도 이때는 아무렇지 않잖아요. 요즘은 안 됩니다. 해보니까. 밤샘에 해도 아무렇지 않고. 그러니까 매일 그거를 이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어디 여행 간다 이럴 때는 미리 앞에 땡겨가지고 좀씩 이제 쫙 해가지고 그 날만큼 또 다 채워놓고. 그래 하니까 이제 이런 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그래서 저도 이제 저한테 공부하시는 분한테는, 제가 욕 듣기 싫어가지고, 누구한테 공부했다. 그랬으면, 이게 제 욕이지, 여러분들 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하시면은 남한테 가고, 글을 잘못 썼다 소리는 안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 딱 요겁니다. 먼저 먹을 갈 때, 오늘 뭘 쓰지? 그걸 이제 흉고라 그래요. 가슴에 글씨를 쓰는 겁니다. 흉고를 먼저 쭉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매일 유튜브에 강의 하잖아요. 방향이 틀려라, 속도가 틀려라, 기필 각도가 틀려라, 수필 각도가 다르게 해라. 이게 예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주파날처럼, 이걸 뭐라냐. 여기 이제 주파날처럼 하고 써다는 게 있고 똑같은 거잖아요. 주파날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이제 그 밑에 줄에요. 이 이론은 일반적인 글씨와 서예의 관계를 천명한 것으로, 기가 막히잖아요. 글씨 쓰는 것과 서예는 서로 일치할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물론 일반적인 글씨 쓰기와 서예는 그 공통성이 있는데 실용적이든 예술적이든 비록 성격은 다르지만 양자는 모두 한자를 기초로 하여 쓰고 창조한다. 물론 이제 이 중국의 일반적인 서예 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이제 그때는 한자 보고 이제 서예를, 제가 지금은 아마 안 그래요. 옛날 제가 중국 갔을 때는 중국에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서예입니다. 학교에. 그렇더라고. 하루 서예만 돼. 지금은 이제 안 할 거예요. 아마 지금은 뭐 아마 컴퓨터 하겠죠.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중국에는 이제 자기들 그 문자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똑같이 이제 이 일반적인 서예는 모두 한자를 기초로 해서 창조되었다. 자, 그 밑에요. 물론 글씨 쓰기와 서예는 모두 아름다움을 구현해야 하지만 다만 미적인 아름다운 경계는 다른 것이다. 하나는 실용미를 추구해 발전하였고 다른 하나는 예술미를 추구하여 표현한다. 이게 맞거든요. 우리 지금 아마 유튜브 여러분 보시면 중국 사람들 서예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히게 잘 쓰잖아요. 뭐 필법은 없지만 나타나는 거 보면 정말 아름답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만큼 그걸 갖고 평생을 했으니까 이는 필법이 아니고 여기처럼 실용미를 추구해서 발전해요. 그 사람들. 오로지 빨리 쓰기 위한. 그렇지만 예술에 대한 서예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예술적인 면으로 아까처럼 뭐 핵에 굵고 짧고 방향 틀고 속도 이거 다 이런 식으로 발전한다 이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예술의 일면은 우선 글자의 조형과 규율을 포착하여 구체적이고 생동적인 묘사를 할 뿐만 아니라 감정의 동태와 사상의 조화를 이루어 법을 타파하여 의를 얻게 한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어 글자의 기세와 풍모로 하여금 예술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표현하게 하여 사람들에게 감화작용을 일으키게 한다. 서예는 일회성으로서 끝내야 되잖아요. 그게 쉽냐 이거죠. 어렵거든요.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글자의 조형 규율을 글자의 뭐 조형을 어떻게 할 것이다, 뭐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이다. 그거는 작가가 먼저 어느 정도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을 타파하여 의를 얻게 한다. 이게 뭐냐면요.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입법, 유법하고 출어무법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요거 똑같은 얘기예요. 처음에 공부할 때는 법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나올 때는 나올 때는 법을 벗어나는 얘기예요. 법을 벗어나는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그러잖아요. 법을 타파하여, 이 말은 내가 그것을 법대로 배운 것을 벗어나서 의를 얻게 한다. 내 흉중에, 내 본성에, 내 마음의 진실, 그 참마음이라고 하죠. 진화. 진화는 내 본성이가 가하는 생각이에요. 생각하고 마음 틀립니다. 생각하는 것도 하룻밤에 기어쳐 12시 씻는데 안 지지잖아요. 그게 진화와 가의 차이점이에요. 생각은 가합니다. 생각은 내가 아니에요. 생각일 뿐이지. 그래서 진화는 내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도 정말 이걸 해야 되는 까닭이 뭐냐 하면은 이 진화를 찾기 위함이에요. 내 본성을 찾기 위함으로 여러분들 이걸 해야지. 글 잘 쓰는 것 같은 이거 안 해야 됩니다.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글 잘 쓰면 뭐 할 낀데요. 의자내갖고 죽기 전에 명품 한 장 남길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서예를 통해서 서법이나 서예는 또 서를 통해서 내 진화, 참된 내 마음을 여러분들 찾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본성을 찾아야 여러분들 한 보람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없어요.
그 본성 어떻게 찾아요? 깊이 들어가 보세요. 무아의 경지 들어가면은 내를 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내가 뭐 하는지도 알고. 그걸 찾으려고 공부해야지. 그걸 잘 쓰려고 공부하는 것도 이건 정말 안 해야 됩니다. 이거보다 좋은 거 얼마나 많은데. 여기 바로 이제 법을 타파하고 이 말은 내가 배운 것을 다 버릴 줄 알아야 된다. 버리면은, 그렇지만 내 몸에 익혀놨으니까 이거 나오거든요. 글 쓸 때, 요락삭 이거 아니고, 정말 탁 놔버리면은 손이 씁니다. 손이 척척척 가요. 신기합니다. 참 안 될 것 같죠?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신령의 측면에서도 비록 아름다움을 표현해야 하지만, 맞잖아요. 다만 기이하고 힘있고 신묘한 것을 추구하지 않고 신령이 아름다움이다 이게. 대중적인 아름다움은 즉 서예가 할 때 상하가 반듯하고 앞뒤가 고르면서 좌우의 균형이 도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글씨와 서예의 다른 점이면서 동시에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옛날에 지금은 뭐 없잖아요. 옛날에 선비들은 제1 과목인지 시를 지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왕이지 난정서 탄생지 중국의 항주에서 소흥이라는 데 있습니다. 소흥. 소흥이거든요. 소흥에 가면은 난정서가 아직도 꼭 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왕이지 진나라 때니까, 지금 한 2000년, 1800년 전, 그대로 아직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유상곡수라 그래요. 겨울에 물 내려오거든요. 그게 3월 삼진날입니다. 3월 삼진날 되면은 그 주변에 명사들을 다 모아서 거기서 이제 유상곡수에 술을 이제 한잔하는데, 그 술잔을 띄우고 잔을 저어서 뚝 누가 이제 술 따르는 사람이 하고 강물에 딱 띄우면은 거기에 가다가 자기 앞에 오면은 누구 앞에 갈지는 몰라요. 차례가 아니고 쭉 가다가 그럼 물 구비가 희한하게 사람 앉은 자리에 딱딱 물이 돌게 해놨어요. 그 가보면은 앉아있는데 내 앞에 오면은 이게 술잔을 마저 그 자리에서 바로 시를 한 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때 40몇 명 모였는데 시가 20가 나왔어요. 그 시를 못 짓는 사람은 불주로 그 자리에 술 3잔을 마시댔대요. 근데 그게 유상곡수거든요. 거기 가면은, 정말 이 중국이라는 나라 원래 그렇잖아요. 어떤 데 뻥도 쉬지만 모든 해놓은 게 보면은 우리 한국하고 틀립니다. 좀 웅장해요, 좀. 웅장하는데. 근데 그쪽 난정서는 그런 웅장하지 않아요.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걸 해서 우리나라 한 게 경제 포석정이잖아요. 그대로 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그걸 해가지고 그때 이제 술을 하고 왕이 생긴 난정서거든요. 난정이라 서문인데, 그게 지금 현 서예 작품으로 최고 걸작으로 남잖아요. 지금까지도. 근데 당나라 태종이 그거를 자기 죽은 무덤에 갖고 묻어붙어요. 그래, 진보는 이제 안전해지는데, 그때 또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선비들은 시를 지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시를 잘 못 짓는 사람은 어떻게 짓는 줄 아세요? 이상한 남 쓰지 않는 글자를 지어가지고 시를 짓는데요. 그럼 아주 유식해 보이잖아요. 너들 이 글자 아나? 이러니까.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 서예도 요즘 보면은 이게 안 되니까 아닌지 이상하게 막 항칠 비슷하게 해갖고 내가 위대한 척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그거예요. 아름다움을 표현해야 되지만 기이하고 힘있고 신묘한 것을 추구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또박또박 했는데 어디 필법으로 하나 어긋나지 않아야 그게 예술 작품이지, 이상하게 막 해놓고 이게 내 작품이야,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예술은. 그래서 글씨 하나에 자기 영혼을 거기에 심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기 이상하게 써놓고 내가 막 아주 유명한 서예가
인처럼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걸 제가 하면서 이건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틈나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은 아마 앞으로 여러분 공부할 때 조금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여러분들 자꾸 강조하지만 서예는 내 본성을 찾는 길이지, 내 원래 내재된 내 본성을 찾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지 종이 위에 뭐 글 잘 나타내라는 거 정말 안 해야 됩니다. 할 필요도 없고, 이거 뭐 지금 필요합니까? 아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제 여러분들은 여생에 마지막 이제까지 평생을 남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세요. 내를 위해서. 내가 누군지도 한번 찾아보고, 내가 뭐 하는지도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왜 사는지 존재 이유도 붓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재밌습니다. 그러면요, 이 세상 만물이 얘도 생명체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얘도 생명체고. 숨 안 쉰다고요? 우리가 어찌 알아요? 우리 공기 꽉 있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럼 공기 없잖아요. 안 보이는데. 그렇죠. 존재하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얘도 똑같은 생명체. 쟤하고 똑같아요. 정말 글씨 쓰면서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 만물이 내하고 똑같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은 그냥 붓만 들면 작품이에요. 잘 쓰고 못 쓰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렇지만 선의 질감은 나타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서예는. 내가 이래 했는데 먹칠한 거하고 내를 심어서 나타내는 건 틀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숙제입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